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5년 걸릴 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빌라가 굉장히 많은데 3층밖에 안 돼요. 이게 아파트로 변모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잠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정이 된 단지 중에 이만한 가격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은미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드디어 민간 재개발의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부자들도 이것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의 민간 재건축 예정지로 지정된 7곳 중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할 만한 가격대로 임장을 가볼 겁니다. 저랑 지금 공부 잘 해두시면 적은 돈으로 큰 수익률을 올리는 부동산 투자 가능합니다. 오늘도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오늘 소개드릴 단지는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우신빌라입니다. 연립주택인데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단지로 바뀔 예정이에요. 1989년 준공으로 올해 34년 차고요. 최고 3층 총 28개 동 762가구, 용적률은 88%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폐율은 29%, 가구당 주차 대수는 0.39대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온수역이 가깝습니다. 역까지 774m, 도보로는 12분이 되겠고요. 목동과 시흥을 잇는 신구로선 궁동역도 생길 예정이어서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직 착공은 안 됐어요. 지금 한번 둘러볼게요. 여러분, 신통기획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5년 걸릴 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 시행 단계에서도 통합 소요 기간이 절반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이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계획이나 절차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사실 공공주도 개발은 인기가 없어요. 어쨌든 신통기의 가장 큰 장점이 속도라는 것입니다. 속도. 그리고 이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재개발의 패러다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는 있던 재개발 구역도 막 해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재개발 지역도 속속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정비 사업은 신통기획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익숙지 않더라도 이제 이 방법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동과 동 사이사이거든요. 빨간 벽돌 빌라이고 지어진 지 오래된 빌라이기 때문에 좀 낡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계속 걸어 다니다 보면은 좀 묘한, 뭐랄까, 좀 매력이 느껴지는 단지라고나 할까요? 이상하게 좀 사진빨이 잘 받는 단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살짝 더 낡은 느낌이 있다는 거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수들이 되게 키가 크거든요. 좀 오래된 느낌이 확실히 좀 들고 중간중간 좀 잡초도 많이 있긴 해요. 관리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또 옆으로 보면 관리를 좀 하고 있긴 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갔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도 한 5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구축 오브 구축 아파트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바닥도 사실 상태가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스팔트를 좀 새로 깐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샌들을 신고 있는데 굽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살짝 좀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전세 세입자나 아니면 뭐 실거주하는 분들 위해서라도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또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요, 뽀얀 흰색의 그 샤시들이 보여요. 리모델링을 했다는 뜻이겠죠. 밖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낙후해 보일 수도 있어도 리모델링을 싹 해놨을 때 느낌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별도의 경비장치는 되어 있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구 자체도 뭐 이렇게 따로 수리는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옛날 문?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좀 심신이 좀 안정이 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대체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한 5분, 10분 정도만 걸어보면은 아, 여기 왜 사는지는 알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여기는 재활용하는 곳인데요. 이 입구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포대가 너무 큰 게 많이 있고 여기 지금 상자도 쌓여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 버리는 곳도 있어서 미관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재활용이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 좋은 거는 좀 상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 같네요. 이렇게 곳곳에 좀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좀 나무 그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여름이라서 잎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늘을 좀 잘 만들어 주거든요. 저런 것들도 약간 공원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옆에는 이제 경로당 건물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노인분들 인구 비중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런 경로당 같은 거는 하나쯤 있으면 되게 좋은 시설이 아닐까 싶네요. 확실히 가로수가 굉장히 커요. 여기가 3층 건물인데 3층 높이만큼 큰 가로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가지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단지 바로 옆에 고가도로랑 차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철도 좀 지나다니고 해서 소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 도로에서 좀 가까운 호수의 경우에 좀 생활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들이를 온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런 느낌이 나는 단지입니다. 낡기는 낡았는데 그렇다고 못 살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이런 잡초들 보이시죠? 오래된 아파트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가로수의 굵기가 딱 봐도 늙은 나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뿌리가 그만큼 크니까 지금 여기 보도블록들이 좀 들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빌라가 거의 전체 이제 26개, 7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3층밖에 안 돼요. 이게 아파트로 변모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잠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입지를 따졌을 때 자이나 아니면 레미안 이런 브랜드들이 이쪽까지 들어오려고 할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여기가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이하로만 지어야 된다는 규제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통기획 지정이 되면서 규제도 풀릴 것으로 예고가 돼서 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은 사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된 단지 중에 이만한 가격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6, 7억대니까요. 같이 지정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양 아파트, 대치 미도 이런 데들은 4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대치 미도 아파트 전용 128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11월에 41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3달 만에 5억이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를 허용하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좀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신빌라도 해당이 돼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일단 이 아파트 장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분담금은 좀 고려를 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는요, 온수초, 그리고 우신중고, 서서울과학고, 세종과학고 등 5개 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연예술고, 오류고 등도 가까운 학세권을 갖추고 있는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일단 주변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는 건데요. 카페나 식당 같은 좀 기본적인 그런 시설들도 많이 없고요. 그나마 온수역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이 좀 단점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34년 차인 만큼 거주 환경이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갭이 너무 커서 좀 비추니까 몸테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입지적인 것 때문에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대형 건설사가 아무리 초역세권이라도 좀 들어오려고 할지 좀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성이 좋기는 하지만요. 그것도 잘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소음이 좀 있다는 점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매물 얘기를 해볼게요.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매물은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통기획 지정 이후에 손님이 좀 늘었냐고 물으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절벽 여파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드릴 평형은 전용 46제곱, 방 3개, 주방 겸 거실, 욕실 1개, 발코니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용 39제곱, 전용 57제곱도 있으니 투자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매물은 6억에서 7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이자 최고가는 지난 5월에 6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창 많이 올랐던 작년 말에는 거래가 없었고 작년 초에는 5억대였는데 조금 올랐어요. 입주 가능 매물은 6억 5천부터 있습니다. 한 2천 정도 빠졌죠. 전세 매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세는 1억 8천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는 대부분 1억 중반대예요. 어차피 그 실거주가 목적이시면은 전세가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 매물은 전세를 새로 놓을 경우에 1억 3천에서 1억 5천까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물이 조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11월 이후에 들어가시려면 최근에 정부에서 LTV 생애 최초의 경우에 80%까지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단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시고요. 몸테크도 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에 와 봤는데요. 꼭 여기를 매수해라 라기보다는 지금 어디가 트렌드이고 어디를 공부해야 하고 어디를 매수 계획해야 할지를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임장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